매서운 바람에 취업 시장까지 불어오는 한파.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겨울밤을 쉬놓은 별들처럼 빛나는 예비 신입사원들에게 2018년 취업 성공의 길로 썰매를 끌어줄 취업 컨설팅계 넘버원 루돌프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사합니다. 기업이 놓친 원석 발굴을 위한 패자부활전. 합격 기쁨의 종소리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줄 한국직업방송에서 준비한 성공 취업을 위한 선물 한 보따리. 잡정보센터 겨울방학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 3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작년부터 시작했던 취업준비생 부재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가 시즌 3번째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고요. 네. 작년 12월에 시즌 1을 진행했었고 올해 5, 6월에 시즌 2를 진행했었는데 시즌 2에 나왔던 그 명혜정 학생이라고 우리 그 박송희 아나운서 모르겠지만 네. 그 강원대 학생인데 이 친구가 이제 롯데 채용형 인턴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언제요? 박수 한번 쳐주죠. 박수 한번.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침착하게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서 면접 잘 보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시즌 2에 출연했던 분들입니다. 강정원 학생은 네, 현대제철 최종 면접을 보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대제철 관계자 여러분 좋은 분이라고 합니다. 뵌 적은 없지만 좀 잘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채에 또 합격 소식을 전해온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와 NS 홈쇼핑의 이관왕으로 합격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NS 홈쇼핑 삼성은 버렸군요. 예, MD로 첫 출근한 이지훈 학생이 있습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예, 또 홈앤쇼핑 HR팀에 입사한 정용호 님이 계시고요. 예. 저축은행에서 열심히 근무 중인 정승진 님, 또 모아 종합 건설에서 열심히 근무 중인 강경호 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일부러 학생이라고 안 했어요. 이제는 맞아. 어엿한 사회인이 되셨습니다. 네. 붙었으면 님이죠. 자, 왜 떨어졌나를 만나서 저희가 우리 합격했어요 소식을 그 전해온 모든 출연자분들 축하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즌 3에도 출연한 모든 취준생들이 내년 상반기에 기쁜 합격의 소식 받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오늘도 잡정보센터 힘차게 달려봅니다. 함께 하시죠. 네, 답답하고 막막했던 취업의 길입니다. 지원한 기업에서는 뭘 해줍니까? 뭐 붙여주진 않고 탈락 통보와 함께 이유는 또 알려주지 않아서 참 답답할 따름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정말 이걸까 저걸까 이유가 궁금하기만 한데요. 그렇죠.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 또 상반기 취업 성공의 길까지 함께 쭉 밝혀드리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 3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소서 탈락의 원인을 좀 짚어드릴 거고요. 합격 자소서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실 자소서계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그때 오프닝에 나왔던 친구들이 전부 저희 시즌 다 나왔었대요. 그러니까 2도 그렇고 1도 그렇고. 그렇군요. 섞어서 사실 너무 많아서 제가 이름까지는 그 박민경 씨 말고는 이렇게 좀 인상 깊어요. 그만큼 박민경 씨는 굉장히 강력하니까. 왜냐면 그 아까 읽어주신 이지은 그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그 SNS에 떴더라고요. 저랑 같이 친구여서 그래서 저는 이분이 누군지 했는데 동시에 합격한 본인의 경희대 친구. 그랬군요. 경희대 수원 맞죠? 예. 어쨌든 거기 다녔던 친구. 제가 그때 저희... 휴가였어가지고 제가 못했었고 여학생이었는데 그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저희 거예요. 방송이 이게 진짜 뭐 자화자찬하기 쑥스러운데 정말 실질적으로 합격과 연관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거기,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대견하네요. 자, 근데 그나저나 얼굴이 좋아졌는데요. 예. 방어 먹고 왔어요. 휴가 갔다 왔습니다. 네, 제주도 가서 방어. 제주 갔다 왔어요? 제철 방어 먹고. 맛있겠다. 또 이제 서울에서 맛있겠다고요? 네. 요즘 제가 봤어요. 고등어회가
아우 싱싱하더라고. 고등어회가. 고등어도 회로 먹어요? 예.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팔지 않는 그런 고등어는 음식들을 구워 먹는 거 아니에요? 구워 먹기도 하지만 정말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그리고 먹으면서 얼굴이 아주 좋아졌네요. 말끔해졌네요. 그럼요. 화장빨이에요. 제가 아까 맨 얼굴 봤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아, 예, 여기까지 차이가 하겠습니다. 있으십니다. 쉽사리 친해지면 안 되는 분이에요.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잡정호 센터 주인공이시죠. 어제는 저희한테 조금 긴장된 마음에 네. 멈블링 네. 이런 말을 해도 저런 말을 해도 똑같이 들렸던 우리 신익진 학생 오늘 잘할 거라 믿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제 약간 제가 말씀드리려고 말하는데 유재석 씨 좀 닮지 않았어요? 유재석 씨가 네. 안경을 벗은 느낌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약간 좀 되게 친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네. 소감이 어땠습니까 어제 첫 번째 하시고 나서? 그 친구들이 좀 봐주기도 했고 제가 어. 직접 봤거든요. 그 네이버에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어. 아, 진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진짜. 친구들 뭐라 그래요? 친구들 정확해. 왜 그렇게 생겼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일단 예. 그걸 떠나서 그냥 많은 친- 말을 네. 약간 영국 남자 같아요. 뭔가 느낌이 있어요. 피터 크라우치 이런 축구 선수. 그런 그 네. 느낌이 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영국 남자. 아니야. 느낌이 소리도 그렇고 네. 뭔가 매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틀째잖아요. 오늘은 좀 마음 편하세요? 어떠세요? 여전히 어제까지 편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고 나서 다시 불편해졌어요. 다 첫 번째 보고 시간 나서? 편했는데 네. 영상을 보고 나서 불편해졌다.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영상을 예,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그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긴장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뭐 영상 안 봐도 느껴졌었는데 본인만 몰랐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익진 학생 어제 지원하면서 이번이 첫 번째 지원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이렇게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텐데 자기 소개서 쓰면서는 어떤 게 제일 좀 난감했어요? 뭐 다른 취업 준비생 분들도 이렇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 지원 동기 있잖아요. 지원 동기를 쓰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제일 풀어나가야 좋을지. 되나? 네,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공계 학생도 아니고 인문계생이기 때문에 인문계생들은 더 또 그런 전공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친구들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진 씨의 자소서를 우리 쌤이 읽어보셨을 텐데 일단 10점 만점에 몇 점이었습니까? 10점 만점에 3점. 3점. 네, 3번 카메라네요. 상태가 3점을 네. 제가 드렸고요. 3점. 예. 사실은 제가 저희 제작진 분들한테 사전에 좀 얘기를 들었어요. 신익진 학생에 대해서 뭐 프로필이나 이런 상황을 좀 듣고서는 감이 좀 안 잡혀서 저도 어제 방송을 전부 라이브로 시청을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돌렸어요 채널을. 사실 너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고구마 먹은 느낌이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이제 김승재 아나운서께서는 이제 답변 요령이나 평소에 말하는 걸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로 좀 구직 활동에 대해서 좀 안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런 안일한 거에 대한 결과물들이 아마 이제 오늘 방송과 아마 내일 이제 또 그 면접에 대한 걸로도 아마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좀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 진짜 오랜만에 또 제가 오늘 일하러 나왔구나. 네, 굉장히 좀 움츠려 들었었잖아요, 제가. 그래요. 네, 너무 좀 방송을 편안하게 했었고 근데 오늘은 제대로 한번 일할 수 있는 먹잇감을 예. 발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익진 학생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저희가 이제 치과에 가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 뭐 있어요. 건강해요? 이빨 상태는? 네, 뭐 나름대로. 네. 그러니까 가면은 치과 갈 때 되게 가기 싫지만 나중에 이제 치료 끝나면 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제는 그냥 홍희찬 쌤이 엑스레이 정도 찍었다고 하면 오늘은 신경 치료 정도 이제 들어갈 거고 아마 아플 수 내일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뭐 잇몸 치료 그리고 아마 목요일 날 토털 할 때는 아마 다음 또 미팅을 또 저희가 또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래요. 좀 마음을 열고서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정해진 시간 동안에 신익진 학생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치료만 제가 할게요. 네, 저희가 또 이제 목요일 날 또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까 전에 오프닝 때도 읽어주셨지만 다들 치료받고서 건강해지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맞아요. 좀 허심탄회하게 좀 저는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 제가 방송을 좀 보면서 신익진 학생에 대해서 느꼈던 거는 키워드로 하나만 정하면은 절실함이 좀 부족하다였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2014년도에 졸업을 하셨고 뭐 공백기도 굉장히 긴데 오랜만에 제가 홍기찬 쌤하고 거의 일치하는 의견이었거든요.
어제 조언 드렸던 부분들이 전 거의 한 99% 공감해요. 그러니까 동의해요. 홍기찬 쌤이 얘기한 그런 것들. 근데 그거는 이제 과거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갖다가 뭐 방어하고 이럴 시간은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면접관한테 보이는 순간 신익진 씨한테 유리할 게 거의 없게 될 거예요. 면접장도 그렇고 지금 자소서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지금 뭐 기간들 절대 길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12월, 1월, 2월 달. 그러니까 2월 달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어제 얘기한 인적성부터 시작해서 사실 지금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자소서부터 해서 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타이트하게 시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민혁 쌤께서 아주 치료를 선언하셨습니다. 뭐 손볼 게 많다고 하셨는데 자소서부터 먼저 살펴보죠. 예. 이제 익진 씨가 CJ제일제당 마케팅 직무로 지원한 자소서를 보고 앞으로 판단해 주실 건데요. 어떤 내용이길래 아까 3점이라고 평가를 하셨는지 그래요. 자소서를 살펴봐야겠죠. 김하연 캐스터가 소개해 드립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신익진 학생의 CJ제일제당 자소서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혁쌤이 골라주신 항목은 1번 항목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CJ제일제당과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를 묻는 항목입니다. 첫 번째, CJ제일제당이어야만 하는 이유. 두 번째,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마지막으로 입사 후 성장 목표를 반드시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인데요. 이 1번 항목에 익진 씨는 어떻게 썼는지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소제목은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 기여한다는 가치를 봅니다. 식품이라는 분야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로 따로 명시돼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라는 이유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꼭 일하고 싶었고 식품 회사에서의 인턴 경험을 통해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CJ제일제당의 경우는 미국에서 본 비비고 제품군을 통해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비비고 제품을 본 적이 있지만 처음 봤을 때는 한식을 세련되게 만든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식의 자존심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다는 사실은 실제로 시장에서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볶음 고추장을 맛보면서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친구들에게 한국 대표 음식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뿌듯함이 CJ제일제당에 지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라고 적었고요. 두 번째 단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라는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본문 읽어볼게요. 저는 글로벌 감각을 지닌 마케팅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해왔습니다. 전공이 아니지만 아래 활동을 통해 마케팅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2014년 6월부터 2개월간 보건복지부 멘토링 홍보단으로 활동했는데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멘토링의 홍보 컨텐츠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에 전공자가 없어 공통 교육 시간에 배운 이벤트 마케팅, 감성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등의 기법을 그대로 흉내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가자 이 프로그램만이 지닌 특성, 장애인도 제주도 등 외지에 있더라도 관계가 없이 멘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보였고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험 광고 패러디 형식으로 기획한 광고는 호평을 받아서 해단식에서 상영됐습니다. 여기서 저는 상품만이 가진 특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마케팅이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부터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민혁쌤은 지적해 주실지 또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진 씨의 자소서 1번. 봤네요. 네, 지원 동기 항목을 살펴봤는데요. 예. 쌤 어떤 점이 눈에 띄셨나요? 저는 일단 볶음 고추장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고민하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일단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봤을 때 뭐 어제도 그 홍기찬 쌤이 얘기를 했는데 철저하게 소비자 관점에서만 지금 자소서를 적어주셨고 아마 노력을 그런 방향으로 했다고 판단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직무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러니까 탈락 사유가 한 2가지 정도로 제가 좀 보였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방송에서 제 기억만으로도 한 10번 넘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저희 방송 평소에 보진 않으셨나요? 혹시? 최근에 시작해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최근에 알았어요? 구직 활동을 그러면 뭘 어떤 걸 하신 건지. 구직을 안 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보면은 거에 참 관심을 안 가졌던. 너무 저는 신익진 씨의 스펙도 영문학과고 학교도 지방 좋아요 스펙이.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굉장히 좋은 그 이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왜냐면요 이게 신익진 씨가 아셔야 되는 게 그 북한 병사 살리는 데만 골든 타임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골든 타임이 지나면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의 양이 적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결론적으로? 속일 수가 있어요 신익진 씨를. 잘못된 컨설턴트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또는 잘못된 취업 그 경력 개발세 뭐 부산대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 어학 점수를 높여라라든지 뭐 그 지난 작년부터 올해까지 활동하신 게 되게 많더라고요 프로그램. 사실 그거 다 불필요한 거였던 거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이 돼 있는 상태라서 뭐 계속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듣기 싫은 얘기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얘기를 나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한 거 외에는 논리가 없었던 거죠, 내가. 솔직함 외에는 논리가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원한다는 거는 그냥 아예 채용 담당자한테 대놓고 나는 당신네 회사에 관심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당 정도 되는 매출 규모 한 7조 정도 되는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없다는 거를 성장 가능성이 많다는 거를 모르는 지원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은 회사를 내가 예를 들어서 성장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한다면 그게 말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외식 회사들 중에서도 뭐 오늘 지금 그 제빵사 판결 나는 뭐 SPC에 지원을 한다. 그럼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죠. 위기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전혀 그런 내용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죠. 회사를 지금 보시면 나올 텐데 회사를 선택할 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본다. 그러더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또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좀 기여한다는 가치를 두 가지가 상충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메시지를 지금 동시에 전달을 하는 데다가 지금 또 질문에는 뭘 물어봤습니까? 첫 번째, 업계에 대한 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CJ 제일제당을 왜 선택했는지를 물어봤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끌고 나가다가 산으로 빠졌죠. 식품회사에서의 인턴 경험은 2번 항목에다 써야 되거든요.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예상되는 어려움과 뭐 강점이 뭔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신익진 씨의 문제는 자기소개서에 있지가 않다고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 예전 방송을 좀 시간이 되시면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 1하고 2하고 이제 보시면 제가 8.9점을 드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5점 미만인 분들의 공통점이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의 문제점을 찾아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잘못된 게 아니시거든요, 지금. 글쓰기에 있어서 뭐 문맥상 매끄럽다, 매끄럽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필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신익진 씨가 지금 뭔가 되게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일상생활 지금 하시면서 그 부분이 고스란히 자소서에 노출이 됐고 뒤에 나오는 사실 뭐 저희가 시간 관계상 2번 항목이라든지 1번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신익진 씨 생각에 1번 항목 그 번호로 1, 2, 3번이 있잖아요. 네.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 방송은 대본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저를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번호 중에서 지금 그 항목이 기억이 안 나질 않아서 네. 어떤 1번이 게 있는지. 보시면은 재당이어야 하는 이유,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다음 입사 후 성장 목표. 그럼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본인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채용 담당자가 읽을 때 그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당연히 아니죠. 3번이겠죠. 입사 후 본인이 뭘 해줄지 입사 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질 않은 상태라서 저는 일단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논리가 없었던 것도 문제인데 자소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고민을 해주세요. 이 항목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고민을 하려면 백날 이걸 뭐 글자만 봐서 무슨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답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럼 재당이라는 회사가 이 외식 업계 중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아까 지금 언급하신 부분을 보면은
미국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비비고를 선택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어떤 논리가 있으셨나요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거는. 논리가 없었죠. 예. 논리는 전혀 없으셨어요? 아니 근데 자소서에 본인이 경험을 쓰셨다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제가 판단하기엔 미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쓰셨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자소서만 봤을 때는. 뭐 딱히 그렇진 않았고요. 네. 보시다시피 그냥 뭐 CJ라고 했을 때 네. 일단 식품과 관련됐을 때 굉장히 손꼽히는 회사고. 이게 신익 씨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게 뭐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불쾌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제 책에 아마 65페이지인가 70페이지에 보면요. 불합격하는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익진 씨의 사례가 나와요. 제 책에. 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CJ가 미국에 진출할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비비고라는 제품을 쓰는 이런 사례는 불합격의 대표적인 유형이다가 나오는데 제가 사실 그거를 지금 보는 순간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익진 씨의 이력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렇게 구직 활동을 안일하게 했을 리가 없을 만한 또 졸업 연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저는 그러니까 어제 그 홍쌤의 컨설팅에 저는 연장선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는 그냥 내 이력을 점검했으니까 그거는 별개고 오늘은 또 자소서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자소서를 뜯어 고치고 내일은 또 면접을 고쳐야지. 그리고 또 인적성 공부는 따로 해야지. 이렇게 저는 접근하시면 안 되고 아마도 회사에 대한 고민을 내가 하지 않았던 이유가 CJ 재당에 대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아마도 내가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 목적 의식이나 동기부여가 스스로 안 돼 있다거나 또는 두 번째는 내가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잘못된 태도들. 네.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절대 아니에요. 어제도 홍쌤이 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이게 만만치 않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제가 저희 오늘 그 제작진분들하고 잠깐 대화를 하니까 저희 방송 때문에 또 서울에 올라와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또 먼 집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열정이 그래도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불씨는 지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방송이 이번 주에 끝난다고 해서 그냥 또 끝내실 게 아니라 동기부여됐던 그런 모습들을 꾸준하게 내년 뭐 5월, 6월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동력원이 저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객관적으로 저는 낮은 점수를 좀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이제 네. CJ를 좀 찬양한다거나 니네 회사가 좋으니까 나 그렇게 바탕이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이런 마음은 이제 매한 가지일 거고 이 회사를 왜 선택했으며 이 회사에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지를 명시하는 게 좋다. 경쟁력을 보이는 게 좋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 입장에서 입각해서 그런 생각이 입각해서 쓴다면 네. 그럴 좀 꺼리가 있어요? CJ에서 본인이 갖출 경쟁력이라는 거?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고민을 잘 안 해보긴 했죠, 그렇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게 그냥 맞고요. 제가 뭐 딱히 언젠간 취업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절실함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절실함이 흘러가는 대로. 없다는 건 제가 잘못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게을르게 막 퍼지러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되는 친구들은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생각하는 정도가 나는 몰랐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였다는 걸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절실함이 부족하다는 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면 주변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익진 씨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공백기도 길어지고 하니까 당연히 취업해야 되고 이 사람은 또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절절해야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19개 썼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반면에 주변에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갓 졸업한 뭐 23 여자분들 또 남자분들 중에서도 빠르면 25 또는 26인 분들도 뭐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노력을 많이 한 뭐 60개, 70개 뭐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익진 씨가 좀 지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는 자소서 면접이라는 이런 취업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노력보다도 내 주변에 과연 구직 활동 관련된 절실한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 생각에 아마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고 그럼 두 번째가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야 돼요. 절실한 사람을.
누가 갑자기 절실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나랑 같이 취업 스터디 할래? 이런 경우는 이게 뭐 방송이니까 저희 지난주에 뭐 합격의 비밀 이런 걸 또 했던 거지 누가 먼저 와가지고 손을 내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찾아야겠네요. 네,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안 하던 걸 지금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안 하던 거를 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듣기 싫고 저 같아도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방송을 했을 때 지금 막 제가 제스처를 지금 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모 방송에 나갔는데 제스처를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움직이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하차했어요, 그냥. 제가 못 받아들여서.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에 해왔던 거를 보통 사람들은 유지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거 성깔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요? 성깔 부리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신익진 씨가 뭐 그 자소선 왜냐 기본적인 이력은 되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또 거점 국립대라는 명확한 강점이 있어서 절대 나이가 88년생이세요? 네. 88년생이라고 면접 때 떨어뜨리고 이럴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점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나만의 노력을 하기 위한 행동들, 환경의 변화 이런 점들에 좀 초점을 두신다면 자소서는 저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맞아. 변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어떤 들더라고요. 관점의 변화를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저희가 지역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준비한 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인턴 생활을 했긴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걸 좀 살린다면 어떤 식으로 좀 살려야 될까요? 인턴 생활 한 걸 제가 어제 보긴 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약간 그 홍기찬 쌤하고는 의견이 다른데 그거를 다이렉트로 살리기에는 난이도가 좀 낮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탈락 사유 이제 두 번째 건데요. 지원 직무를 마케팅으로 타겟팅한 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어제 홍 쌤하고도 저하고 이제 의견이 같은데 왜냐하면 언급하신 경험을 지금 이제 나올 텐데 보시면 이렇게 쓰셨잖아요. 보시면 나오죠? 저는 글로벌 감각을 지닌 마케팅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있는 마케터는 해외대 출신을 뽑는다라든지 또는 해외대 출신이 아니라면 대학생활 내내 꾸준하게 뭐 서포터라든지 마케팅 관련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 합격을 하거나 또는 이것도 안 갖고 있다. 해외대 경험도 없거나 꾸준한 4년 동안의 마케터 활동도 없다면 동종 업계의 경력자 정도 되는 이 세 가지 군에 들어가야 마케터가 될 수가 있어요. 제 학생 중에 한 명도 중국의 복단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 6년 동안 중국의 상해에서 또 거주 경험이 있었고 간 거예요. 그렇죠. 거냐고요? 네, 바로. 그러니까 중국어는 거의 네이티브고. 그러니까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케터가 된 거지. 그러니까 타겟팅 자체를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활동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후광 효과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경험 자체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직무에 있어서 타겟팅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자소서를 읽는 참고로 그 CJ 자소서는 실무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읽었을 때 작성하신 이런 뭡니까 본인이 그 바이럴했던 활동들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였는데 내가 관점을 바꿔서 마지막 날 뭐 이렇게 해단식에도 상영됐다.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볼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그러니까 NCS에서 얘기하는 그런 상중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 경험의 난이도 중에서 거의 중하 정도의 완전 하는 아니지만 봉사활동 이런 걸 쓰신 건 아니니까 중하 정도의 수준으로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사실 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소번호 1번, 2번, 3번 항목 중에서 3번 항목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3번 항목에 대해서 1000자 중에서 500에서 한 600자 정도를 썼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컨텐츠를 고민할 본인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와 그 항목에 대한 할애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글을 읽는 그 평가하는 마케터 실무자들에게는 좀 주목을 받기에는 좀 부족했다. 그러면 앞으로 타겟팅 실패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익진 씨의 어떤 스펙이 나쁜 건 아니고 하지만 어제 이제 그 우리 기찬 쌤도 정말 대기업 뭐 현대차라든가 CJ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인류 대기업들의 마케팅은 거의 뽑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 스펙은 상상을 초월하기도 하고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는 포기하고 좀 더 눈을 낮춰서 마케팅 직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인류 대기업을 지원하되 직무를 좀 바꿔야 될지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영업이라든가 당연히 후순위죠. 그러니까 대기업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이력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직무 자체가 마케팅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지원자들을 주로 뽑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신익진 씨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신익진 씨가 이해하고 계시는 그 마케팅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직무에 대해서. 그게 영업 관리에서 실제로 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런 행사의 마케터들이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점포를 관할하고 있는 SC라든지 영업 관리자들이 신익진 씨가 소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케팅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함에 나오는 직무만 영업 관리 또는 뭐 유통 담당자 뭐 이렇게 나올 뿐이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하니까 내가 직무에 대한 이해와 관점만 좀 조정이 되신다면 얼마든지 지원하는 개수는 좀 높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조금 좀 아쉬웠던 거는 왜 공기업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셨는지 김승재 아나운서도 막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뭐 무슨 인상공사도 쓰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왜 다 썼냐라고 했을 때 대답을 좀 못하는 걸 보면은 아마도 그냥 기관총을 들고 난사한 거예요. 정조준 사격을 한 게 아니고요. 거의 그냥 다 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가 정해져 있는 시간과 노력은 소비가 되고 적중되지는 못하고 그 결과가 아마도 고스란히 지금 나온 게 아니었을까 하반기 때. 그래서 굉장히 그 1회차 때 저희 시즌 3 때 나오신 거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인가요? 만약 2월 달에 나오셨으면 아마 저희 제작진분들이 참 잘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다음 주에 나오실 분은 또 공대생이라 또 사례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또 문과분이 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실제로 네. 저 정도 학교에 부산대의 영문과에 학점 좋고 이런 정도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친구들은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얼마만큼 이렇게 스펙이 괜찮아도 어떤 방향 설정을 제대로 못한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타겟팅을 안 하고 난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스펙이 좋아도 위험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는 걸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익진 씨는 잘 나온 거, 뭐 좀 아프겠지만 아프니까 청춘이다. 예.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때요? 들어보니까. 아, 네. 그 저도 직무 선택을 그 지원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건 영업 쪽이다. 마케팅은 아니다. 마케팅은 마냥 가고 싶었던 곳인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 보통 동기들도 그렇고 다 많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문과 보통은 영업에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막 발로 뛰어야 되고 괜히 이렇게 막 굽신거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근데 마케팅은 네. 굽신거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마케팅도 그렇죠. 회사 내에서 네. 엄청나게 힘듭니다. 임원분들한테 엄청 혼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그러실 수가 있는데 이제는 구직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좀 학생 때 생각하는 잘못된, 그러니까 사실 모든 그 홍기찬 쌤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 노동자다. 뭐 직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노동자고 정말 을로서 일을 해야 되는 직무인데 그 강도나 범위만 좀 다를 뿐이지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부분은 좀 관점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익진 씨가 마케팅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를 좀 하지 않을 거죠? 사실 예, 죄송합니다. 그 제가 요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업으로만 쓰고 있거든요. 요즘은 마케팅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해외 뭐 아니면 그냥 진짜 마케팅 아예 전공한 사람 계속 해온 사람이 이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약간 근데 제가 전달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뭐 자료 전달하거나 있어서 요새는 영업을 좀 하고 있는데 계속 마케팅에 몰려 있으니까 어제도 마케팅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마케팅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거는 왜 떨어졌나를 분석하기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 즉 이번 하반기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뭐 11월, 12월에 지원하시는 게 마케팅이 아니라 그러면 천만다행인 거고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지원하신 그 결과물들 있잖아요. 19개 중에서 다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는데 아마 마케팅 외에는 거의 지원을 안 하신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긍정적인 거고, 저는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강조를 드리면 부산에 있는 가장 좋은 학교로 또 나오셨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내가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만났던 제가 지금 CJ 최종 면접이 이번 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5년, 14년도에 졸업한 사람도 최종까지 가더라고요. 그 신익진 씨보다 학교가 좋지 않더라도 그걸 보면은 나만 당당해지면 얼마든지 가능한 타이밍이니까 혹시나 주변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방송이고 이게 실시간이니까 되게 집중하고 알아듣는 것 같아도요.
방송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고 친구들하고 구직자들하고 잘못된 또 카더라를 통해서 뭐 톡하고 뭐 이러면은 야, 그런 얘기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우리가 무슨 방송인 깐소리야. 대기업을 꿈꿔 이러면 또 내가 흔들리거든요. 실제로 상반기에 합격한 재학생도 부산대예요. 제일제당에 입사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근거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실천해 나가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고 제 마지막 바람은 2018년도 저희가 또 그 추석 특집을 할 거 아닙니까? 네. 합격 그때 우리 나오죠. 합격해서 그때 나와서 바람에서. 그때 조민혁이 엄청 낚았는데 내가 그때 영업관리로 지원을 해서 내가 또 이렇게 당당해졌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또 그런 날이 좀 네. 오기를 기원합니다. 난 궁금한 게 익진 씨가 혼나는 네. 거 싫어해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좋아해요? 좋아하지는 않죠. 근데 뭔가 되게 혼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하지? 불편해한다기보다 적응이 안 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혼나고자 할 목적이 아니고 네. 익진 씨가 잘못 밟았던 그 전철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짚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그걸 오롯이 받아들이면 좋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소감을 한번 짧게 네. 들어보죠. 그래, 들어볼까요? 오늘 네. 긴 말씀 들었는데 어떤 생각 좀 들었어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네. 제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제 집중을 잘 해야 되겠다. 일단 동기 말씀하신 대로 동기부터 좀 찾고 지원 동기 찾는 게 되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걸 귀찮다고 그냥 냅둬 버리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소비자관점에서 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제가 아까 치과 말씀드렸잖아요. 이 닦는 거 귀찮더라도 내가 치실도 사용하고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래요. 절대 본인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익신 체질 개선에 네, 두 번째 체질 개선. 예. 허준 같은 네. 예. 오늘 조준의 신경 치료가 조준 진행이 선생이에요. 됐습니다. 아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신 신익진 씨, 또 조민혁 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부 알찬 시간이었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영포자도 또 해외 취업 처음 도전하는 사람도 이 코너와 함께라면 해외 취업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답장골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전국 각지의 채용 소식을 생생하게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만나보시죠.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사하구 장림동 소재의 협성 운수 주식회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240명인 택시 운송업체로 채용 분야는 격리회계 책임자로서 법인 결산 가능한 재무회계 사무원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이며 경력은 3년 이상 법인 회계 결산 가능자입니다. 그 밖에 더 좋은 프로그램 가능자, 운전 가능자, 회계 관련 전공자, 컴퓨터 활용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입니다. 현재 부산 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을 진행 중이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법인 회계 결산 가능자를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은요, 자격 요건 꼼꼼히 체크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는 부산 사 지역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12월 11일 월요일 사구 하단동에 사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새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하단교차로 삼성전자 주식회사 부산 사옥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사구 일자리복지센터, 사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서민금융진흥원이 입점하여 각 기관에서 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동안 부산 고용센터까지 다른 관할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방문하셨던 사 지역 구직자들이 취업 지원, 실업급여, 패키지 상담, 훈련 상담, 복지 지원, 공공근로, 바우처 상담, 전직 지원, 서민금융 상담을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외국인 고용, 기업 지원, 모성보호, 확인 청구, 부정수급 등의 업무는 기존의 부산 고용센터에서 계속 수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구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사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개소로 그동안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많이 개선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주의 이효순 주무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네오텍입니다. 익산시 금감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장 자동화 기계 및 식품 제조 기계 업체에서 기계 캐드원 2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운전 가능하신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입니다. 상여금 200%가 있습니다. 복리후생으로는 4대 보험 가입 및 차량 유지비 지원이 있습니다. 채용 시 바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바로 마감되는 구인건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유한회사 강민케미칼입니다. 김제시 오정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업용 넷 생산 작업을 담당할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조작원 5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스트레치 필름 생산 경력자 3년 이상이신 분만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이며 상여금 100%가 있습니다. 채용 시 바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의 경력자 5분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의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완벽한 영문 이력서를 원하신다면 이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네. 영문 이력서 자소서 멘토 겸 글로벌 잡센터 취업 영어 전문가 시아라 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이 시아라.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역시 나오셔 주셨는데 지난 한 주도 어떻게 좀 이렇게 해외 취업 준비생들을 많이 보내셨습니까? 예. 오, 잘 나가고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항상 잘 내보내고 있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덕분입니다. 이 방송 덕분에. 그동안에는 잘 못 내보냈어요? 아니요. 방송하기 전에는? 이게 예.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정도가 됐는데
동고동락하는 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 6개월에서 1년을 잡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하, 그래서 국문 이력서랑 영문 이력서를 같이 준비하니까 저도 해외 취업뿐만이 아니고 같이 국내 취업까지 대비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때 한 6개월 1년간 잘 키워가지고 이제 내보내기 시작했군요. 예, 이제 그렇군요. 잘 출산해서 이제 내보내고 있습니다. 결실을 보고 있는 시아라 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부의 도우미 네. 조소연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아라 쌤, 오늘 그 어떤 분야의 해외 구직자 이력서를 또 갖고 오셨습니까? 예. 제가 지금 나 어떻게 시리즈를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이 방송을 좀 많이 보나 봐요. 근데 공대생들은 아무래도 조금 어려워하죠. 영문 이력서 하면 지금 토스도 따야 되고 오픽도 따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영문 이력서는 왜 하나 이럴 것 같아서 오늘도 제일 염려하시는 IT 그리고 소프트웨어 직무자 나 어떻게 이 내 모든 경영 능력 어떻게 영어로 써 준비해 보았습니다. IT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력자들,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사람들의 네. 경력사항과 어학 능력, 영어로 어떻게 써? 세 번째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분, 그래서 어떤 분 거 들고 나오셨나요? 우리 경환이 거 들고 나와봤어요. 경환아, 네, 이거 들고 경환이 왔단다. 거. 네, 우리 경환아. 경환민, 네, 민경환 씨. 씨군요. 네, 민경환. 민경환 학생. 민경환 씨. 버즈 보고 노래를 있습니까? 잘 부를 것 같은. 예, 버즈 노래. 네, 뭐죠 거기는? 아, 민경훈이군요 거기는. 예. 우리 알겠습니다. 경환이 거. 네. 자, 민경환 학생의 이분의 전공이랑 간단한 스펙을 좀 짚어주세요. 네. 예. 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 보통 우리가 제2 캠퍼스라고 하죠. 요새는 글로벌 캠퍼스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외대도 서울캠이 있고 글로벌 캠퍼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죠. 나는 글로벌 캠퍼스나 뭐 건대 글로벌 캠퍼스여서 취업이 안 될 것 같아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거 어딥니까? 예. 단국대 천안 캠퍼스 멀티미디어 공학 전공자고요. 아. 지금은 현재 죽전 캠퍼스에서 이제 응용 컴퓨터 공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랬군요. 영어로 기입하시면 멀티미디어 엔지니어링인데 멀티미디어는 사실 HR 매니저들 해외 취업하시는 HR 매니저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 Applied Computer Engineering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국대 천안 캠퍼스 멀티미디어 공학. 전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연령대가 80년대생이에요. 89년생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 당시에는 멀티미디어 공학과였는데 요새는 아무래도 경희대도 그렇고 과들이 많이 바뀌죠. 네. 실무적으로. 그래서 응용 컴퓨터 공학으로 과 명칭이 변경된 거예요. 아, 명칭이 그러면은- 변경된 거구나. 일단 천안에 있는 학생인 거죠? 네, 천안 캠퍼스 그렇군요. 학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분은 그러면 처음부터 뭐 직무가 확실했던 건가요? 어떤가요? 다행히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모전도 그렇고 무언가 자기 진로하고 직무 적합성 여부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도 지금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는 했는데 해외 취업이라는 게 내가 나한테 과연 글로벌 역량을 통해서 국내 취업에 이롭게 될 건지 아니면 계속 장기적으로 해외에 있을 건지를 고민을 많이 해서 IT 디벨로퍼로 할지 서비스 디벨로퍼로 할지 좀 고민이 많았던 친구로 일단은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민경환 학생의 어떤 그 레주메를 저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조수연 아나운서가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민경환 학생의 레주메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한글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옮긴 것 같아요. 수상이나 수석 또 자격증을 정리한 부분에서 전산 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이거를 크래프트맨 컴퓨터 에이디드 메커니컬 드로잉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컴퓨터 네. 응용 밀링 기능사는 크래프트맨 컴퓨터 에이디드 밀링으로 또 청년 취업 아카데미 수료증은 잡 아카데미 서티피케이션 그리고 졸업작품 대회 동상을 Third Prize in Graduation Show 또 2015 한이음 공모전에서 입상한 내용을 한이음 엑스포 리시브 어 프라이즈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건 좀 틀리지 않나요? 예, 손을 좀 예. 대야 될 것 같아요. 한이음 네. 엑스포가 받은 거잖아요. 그건 본인이 받은 게 아니고. 이상하게 돼 그쵸.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왼쪽에는 예. 한글로 쓰고 그러네. 옆에 이제 영어로 바꿔가면서 썼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보통 많이 써요. 이렇게 씁니다, 100%.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게 저희 코너가 해외 취업을 위한 사실 키가 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국문 이력서를 잘 써요, 영문 이력서를 잘 써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국어로 쓰시고요, 영어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국어로 쓰고 바꿔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한국어로 쓰긴 썼습니다만 그렇게는 제대로 못한 그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익숙하지 않은 영문 이력서다 보니까 네. 일단 딱 처음에 그 막막한 느낌 때문에 더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긴 할 거예요. 근데 한글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경환 씨가 표현한 영어나 그
간결한 느낌은 들어요. 네. 근데 뭐가 문제인 건가요? 이거 지금 너무 아까 잘 찝어주셨어요. 보시면은 위에 세 가지 표현, 전산학용 기계 제도 기능사랑 컴퓨터 응용 밀림 기능사, 네, 그리고 청년 취업 아카데미 수료증, 네. 그리고 졸업 작품 대회 동상, 네. 그리고 2015년도 한의움 공모전 입상인데 맨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아까 김승재 본인이 아나운서 한의움 엑스포가 돼가고요. 엑스포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요. 굉장히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력서를 썼는데 일단 앞에 두 개 기능사는요,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체크 포인트를 드릴 건데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산업인력공단 www.qnet.or.kr 들어가셔서 이 기능사 명을 치시면 영어로 어떻게 외래어 표기를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오히려 영어로 보시니까 문과충이 저 같은 문과충 분들도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아, 이러한 기능사를 따는 자격증 제도를 말을 하는구나. 그러는데 보시면 청년 취업 아카데미는 잡 아카데미는 너무 범위가 넓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떤 공학 계열에서 수료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레이듀에이션 쇼는 사실 너무 다채로워요. 그래서 청년 취업 아카데미를 보시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디 파트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써줬어요. 보면 잡 아카데미 certification for 딴 건 맞아요. 근데 Android Programming Developer Training Based on Big Data 보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디벨로퍼를 한 거예요. 빅데이터 중심으로. 이게 들어가야겠죠. 그렇군요. 그래야 알아듣겠죠. 예. 뭔가 되게 구체적이고 더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졸업작품 대회 동사.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동상 3등한 건 알고 있는데 쇼 하면은 뭐죠? 이거 마치 인가 보나요? 네, BTS 뭐 방탄소년단 보는 느낌으로 그레이듀에이션 쇼 뭐 이렇게 쓰셨는데 아주 귀여워요. 사실 뭔가 대회라고 하니까 보여주는 거에 대한 그 관점을 쓰신 건 너무 좋았는데 단어를 바꿔주셔야죠. 비즈니스적으로 엑시비션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엑시비션 약간 전람회 이런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맞아요. 개념, 박람회, 전시회, 전시회. 네. 보여주지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카데믹적인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보여줄 때 우리가 엑시비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공모전 입상은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요? 한의움 공모전 입상 너무 귀엽게 쓰셨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한 걸 알고 있어요, 경환 씨. 자, 이것도 역시 풀어줘야겠죠. 이거를 제가 이 친구랑 그 이력서를 경환이가 많이 협조를 해줘서 하나하나 바꿔봤는데 이때 당시에 유튜브에 영상 클립을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입상 여부를 판단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프리젠테이션을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환경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 거였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거가 들어가야겠죠? 바꿔볼게요. ICT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요새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IoT, ICT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서 2015 한의움 엑스포에서 수상을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 국문이라고 썼을 때는 어떤 상을 탔는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 입상도 상을 탔다는 걸로 그냥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영문 이력서의 장점이겠죠. 프라이즈라고 하면 되는군요, 그냥.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은 그 아니니까요. 위에 거는 스월드가 있었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 네. 입상이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썼나 봐요. 그런 것 같긴 프라이즈로 한데. 썼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렇군요. 어떤 것 때문에 땄는지에 대해서 그 작품명을 써줬죠. Office Remote Controller for PowerPoint Presentation. 훨씬 낫네요.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영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아까는 이제 없던 내용이었습니다만 대회니까 약간 컴피티션 같은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컴퍼티션 써도 됩니다. 근데 그래요? 대회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저 글귀를 보면은 지금 한의움 엑스포라고 아예 인터넷 서칭을 하실 때 사이트명에 아예 나와 있잖아요. 그걸로 쓰시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아나운서분께서 김승재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컴피티션 이건 약간 좀 소규모. 아까 네 번째가 작품 대회라고 이제 한글로 써놨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그렇게 쓸 수도 있지 않나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영문 이력서에 쓴다고 하면 사실 컴퍼티션은 제가 맨날 스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간 소규모로 커뮤니티적인 경쟁을 얘기할 때 컴페티션 써주시고요. 그렇군요. 보통은 엑시비션을 써주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쌤이 굳혀주신 걸 보니까 조금 더 직무 적합성도 드러나고 훨씬 나아 구체적인 보이네요. 느낌입니다. 그러게요. 자, 공모전 내역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냥 달랑 이름만 좀 넣기 쉬운데 좀 공신력 있는 어떤 정부 기관에서 진행한 거라든가 또 글로벌 대기업에서 진행한 거는 주최를 좀 표시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예.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 살펴본 게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떠한 기능사나 어떠한 공모전이 어디서 발췌한 건지에서 제가 풀어서 영어로 썼잖아요. 공신력 때문에. 네, 그렇죠? 공신력 예.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 키포인트를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상을 먼저 쓰시고요. 어떤 pride 써주시고 콤마 찍어주신 다음에 licensed by 구체적으로 주최한 그 학회를 써주시면 되고요. licensed by. 네, 혹은 guaranteed by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키포인트 딱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 영어 이름은 Sierra잖아요. Sierra, mentor 이렇게 써주시거나
멘토 시에라 이렇게 붙여 써주시거나 그러니까 이름을 써주시고 콤마 직종을 써주시고요. 직종 이름 이렇게 영어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시아라예요? 시에라예요? 오케이, 이게 갑자기 오케이. 시에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난 시아라로 알고 질문하는 있었는데. 사람 너무 좋아요. 학생 입장을 해드릴게요. 미국식 발음은 Sierra, this is Sierra got the hood 이게 맞아요. 근데 Sierra 이거는 라틴어 혹은 영국식 발음. 스펠링은 C-I-A-R-A죠? 네. 근데 C-A-R-A지만 네, 미국식으로 시에라. 어떻게 근데 불리는 걸 좋아하시나요? 네? 어떻게 불리는 걸 좋아하시나요? Both I really like it. 그래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Whichever. 부를게요. 에라는 약간 에라의 느낌이 있으니까. 에라이? 에라이? Sierra. 시아라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수 분야의 수상 경력이나 자격증 같은 거 어떻게 영어로 바꿔 써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 많을 겁니다. 많았을 거예요. 헷갈릴 텐데 자격증 같은 거는 어떻게 영어로 잘 바꿔 써볼 수 있을까요? 쌤? 오늘은 제가 정보를 드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공과생들은 아무래도 데이터 정리 좋아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자, 인터넷 서치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포털 사이트에다가 국가기술 자격 목록이라고 치시고 아니면 URL 주소에 www.qnet.or.kr 써주시면은 국가기술 자격 목록,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온 자격 목록 나와요. 거기다가 기능사, 자격증 치시면 영어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쓰세요. 오히려 제가 영어로 하나하나 초록색 포털 사이트 있죠. 거기다가 찾으셔가지고 번역기에다가 하나 찾고 이걸 섞어요. 그러는 순간 영어가 우수수 무너집니다. 이 영어의 링크가 매끄러워야 해요. 걔네가 쓰는 용어로. 그렇군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일교차가 심하다 해 이렇게 영어를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시키면 뭐 the temperature between day and night is so large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심하다라고 해버리니까 too extreme 이렇게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시면 안 돼요. 영어의 자연스러움을 연결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칭 엔진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원 씨처럼 IT 소프트웨어 분야로 해외 취업 희망하는 구직자들한테 끝으로 짧게 한 말씀, 이력서 이것만 신경 써라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아까 1부에서 너무 저희 조민혁 강사님께서 했던 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마케팅, 영업 얘기를 하실 때 영업은 뭔가 굽신거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굽신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모두 행복한 을이 되기 위해선 Your patient could be persistent. 여러분은 조금만 더 꾸준히 참으셔서 인내를 끈기, 그리스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하십시오. 정보로 시작해서 감동으로 마무리 짓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글로벌 잡센터의 시아라 쌤 그리고 조서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알찬 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특집 왜 떨어졌나 스트림 계속되니까요.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